아프다고 거짓말하고 홈파티를 했다고요? 최명자 할머니 67세. 25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 2억으로 아들 부부 전세금을 대줬습니다. 그런데 독감에 걸렸다는 며느리 다이가 친구들과 와인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안 오게 아픈 척했는데 완벽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자 할머니의 손에 든 죽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5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떡볶이 팔며 모은 돈으로 전세금을 대준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명자 할머니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돈 한 푼도 그냥 안 넘어간다. 2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명자 씨 남편 최상철 씨는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45이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명자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우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남편은 투병하면서도 여보, 우진이 대학만 보내주고 가야 하는데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자 씨는 43,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쥔 건 보험금 5천만 원과 남편이 모아둔 적금 3천만 원, 총 8천만 원이었습니다. 친척들은 명자야,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우진이 대학은 포기하고 취업시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남편 마지막 소원이 아들 대학 보내는 거였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명자 씨는 동네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간판 이름은 명자네 분식이었습니다. 메뉴는 떡볶이, 김밥, 튀김, 라면. 단순했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떡볶이 떡을 삶고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튀김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맛으로 승부를 봤습니다. 떡볶이 양념은 직접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 고추장, 설탕, 간장, 다진 마늘을 정확한 비율로 섞었습니다. 떡은 쫄깃하게, 어묵은 두툼하게, 계란은 반숙으로. 손님들이 사장님,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었습니다. 학생들이 방과 후에 몰려왔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찾아왔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명자 씨는 밤 9시까지 가게를 열었습니다. 퇴근하면 10시가 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우진이 밥 챙겨주고 설거지하고 나면 자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쉬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게들 쉴 때 우리 가게는 연다는 소문이 나면서 매출은 더 올랐습니다. 우진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지방국립대 공대였습니다. 명자 씨는 등록금을 한 번에 냈습니다. 4년 내내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 300만 원, 생활비 한 달 50만 원. 명자 씨는 가게 문을 더 일찍 열고 더 늦게 닫았습니다. 손님이 한 명이라도 더 오기를 바랐습니다. 우진이가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라고 하면 아니야, 공부나 해. 엄마가 벌게라고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졸업하고 중견기업 엔지니어로 취직했습니다. 초봉 3,200만 원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남편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취직했어요. 엔지니어래요. 당신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년 후 우진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제 여자친구 다이예요. 결혼하고 싶어요. 28의 다이 씨는 광고회사 A였습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뵙게 되어 반가워요 라고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명자 씨는 뭔가 걸리는 느낌이었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반가워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양가 상견례에서 다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신랑 측에서 전세금을 준비하죠. 저희는 혼수 준비하겠습니다.
명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서울 전세금이 얼마나 비싼데요. 우진이가 엄마, 제가 1억 대출 받아서 알아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1억으로는 변두리밖에 못 구해. 최소 2억은 있어야 괜찮은데 살 수 있어요. 어머님, 도와주실 수 있죠? 명자 씨는 그날 밤 통장을 꺼냈습니다. 25년간 모은 돈이 1억 8천이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분식집을 담보로 5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총 2억 3천을 마련해서 우진에게 엄마가 2억 줄게. 나머지는 내가 채워라고 했습니다. 우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아니야, 갚을 생각 마. 내가 잘 사는 게 엄마한테는 보답이야. 결혼식은 호텔에서 치렀습니다. 명자 씨는 남편 영정을 가슴에 품고 여보, 우리 아들 장가 가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우진 부부는 강남 근처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전세금 2억 5천. 명자 씨가 2억, 우진이가 5천만 원 대출받았습니다. 신혼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랑 다이가 독감에 걸렸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요. 명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병원은 갔니? 네, 약 받아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명자 씨는 바로 약국에 가서 감기약과 해열제를 샀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전복과 닭을 사서 죽을 끓였습니다. 정성껏 2시간 동안 끓여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딩동. 조용했습니다. 명자 씨는 우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다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독감 걸렸다며? 혹시 쓰러진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명자 씨는 우진이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 비상시에 쓰세요. 5678이에요. 삐비.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명자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 3명과 함께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 치즈,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이는 멀쩡했습니다. 얼굴이 붉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독감에 걸린 사람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완전 꿀팁이네. 시어머니 안 오게 아픈 척하는 거. 친구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불쑥불쑥 찾아오니까 진짜 짜증나서. 아픈 척하니까 완벽하지? 우진 오빠도 회사 조퇴하고 PC방 갔어. 우리끼리 편하게 놀자고.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분식집 한다며? 돈 많이 벌어? 응, 25년 했다는데 돈 꽤 있나 봐. 전세금 2억 척 주시더라. 나중에 더 받아낼 거야. 명자 씨는 손에 든 죽 봉지를 놓쳤습니다. 쿵.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이와 친구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다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친구들은 당황해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왜 몰래 들어오세요? 무섭게. 다이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자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몰래? 내가 내 돈으로 전세 잡은 집에 몰래 들어왔다고? 명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독감 걸렸다며? 열이 39도라며? 이게 아픈 사람 모습이냐? 다이는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까는 정말 아팠는데 약 먹고 나아졌어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온 거예요. 위로? 명자 씨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와인 마시고 치즈 먹으면서 위로받았어. 그리고 방금 뭐라고 했지? 나 안 오게 아픈 척했다고? 내가 다 들었어. 다이의 친구들이 황급히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다이야, 우리 먼저 갈게.
셋이 우르르 현관문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명자 씨와 다희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잠깐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진심 아니에요. 다희가 변명했습니다. 농담? 명자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5년을 새벽부터 밤까지 떡볶이 팔면서 모은 돈이 내한테는 농담거리야? 손에 화상 입고 기름에 댄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어. 이 손으로 2억을 벌었어. 그 돈을 내 전세금으로 준 건데 너는 나를 속이고 비웃고 있었어? 제가 누구 만나든 상관없잖아요. 제 사생활이에요. 다희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우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아, 엄마야. 지금 어디니? 엄마, 저 집에서 쉬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PC방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PC방에 있지? 우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엄마가 내 집에 있어. 명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우진이가 황급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명자 씨는 오늘 본 것, 들은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우진은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희야, 이게 사실이야? 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엄마 말 잘 들어. 내일까지 2가지 중 하나 골라. 첫째, 내가 준 2억을 갚아. 그 돈으로 엄마가 대출 갚고 남은 인생 살게. 둘째, 다희와 이혼해. 둘 중 하나야. 내일 저녁까지 대답 안 들으면 엄마가 법원에 소송 넣을 거야. 엄마,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진심이야. 25년을 혼자 살면서 내 아빠 없는 빈자리 채우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니, 새벽부터 밤까지 분식집에서 떡볶이 팔아서 너 대학 보냈어. 내가 좋은 데서 출발하라고 2억을 준 거야. 그런데 내 아내는 나를 속이고 비웃고 있었어. 이런 며느리와 가족으로 지낼 수 없어. 다희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명자 씨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그때까지 대답 없으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 명자 씨는 바닥에 떨어진 죽 봉지를 집어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명자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아들한테 준 2억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전세 계약서에 명자님 명의로 되어 있고 은행 대출도 명자님 명의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명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서, 은행 대출 서류, 송금 내역, 그리고 우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대답 없으면 내일 법원에 소송 넣는다. 엄마는 진심이다. 저녁이 됐습니다. 우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2억을 어떻게 마련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다희와 이혼해. 엄마, 제발. 선택은 내가 해. 엄마는 이미 결심했어. 명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우진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법원에 2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판단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반환하라. 판결이 났습니다. 우진은 결국 선택해야 했습니다. 2억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세집을 빼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 살 곳이 없습니다. 우진은 다희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이혼하자. 다희는 울며 매달렸지만 우진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넌 우리 엄마를 너무 우습게 봤어.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전세집은 빠졌고 명자 씨는 2억을 돌려받아 은행 대출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샀습니다. 이제 내 집이 생겼네. 명자 씨는 남편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제대로 된 며느리를 못 만나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당당하게 살았어요. 분식집으로 돌아온 명자 씨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명자 씨는 웃으며 속 시원한 일이 있었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명자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무조건 퍼주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명자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되찾은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